안녕하세요, 콘따골입니다. 오늘은 방통 콘크리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 콘크리트가 균열이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균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방통 콘크리트는 방바닥 통 미장을 얘기해요. 방바닥으로 통으로 미장하는 거. 그러니까 방바닥 채용의 마지막 단계죠. 엑스파이프 하고서 위에다가 이제 방 전체를 레미털로 타설하고 미장하는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으면 위에 단열재를 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열 전달이 밑으로 다 빠지면 안 되죠. 남인세대로 돼 이 난방 효과가 없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 그리고 엑셀 파이프하고 레미타를 치는 이런 단계의 단면이 될 겁니다. 일단 방통 콘크리트는 여기서 보시듯이 사일로를 먼저 가져오고요. 사일로를 세워서 벌크로 이제 레미타를 운반한 다음에 여기서 믹싱을 하게 됩니다. 뭐 물하고 믹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펌핑 해가지고 아파트 이제 아파트 바닥에다가 이렇게 통으로 미장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통 콘크리트 시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타설 전 또는 타설 시 아니면 타설 후에 어떤 관리 방법을 가질 거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타설 전에는 먼저 기포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양생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온수배관 시공, 그 다음에 방통 전에 혹시 기포층이 건조되어 있으면 좀 살수를 해서 수분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또 타설 시를 말씀드리면 미장을 잘 해야 됩니다. 미장은 보통 5번 이상을 실시를 해야 되죠. 레벨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또 균일한 시공 두께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크랙 방지제를 첨가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타설 후는 어떨까요? 살수 보온 양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최소 3일간 이상을 실시해야 되고요. 방풍이라든지 아니면 유리창을 미리 시공해 가지고 방풍은 되지만 햇빛이 글로 들어온다고 하면 위에 포를 덮고 수분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방통은 오후 4시까지 타설을 완료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돼야 되고 그 이후 작업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한 타설 시에 이제 기상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레미타를 이제 생산해서 시공하는 그런 전반적인 작업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까요? 타설 전 관리 중에서 일단 물 시멘트비를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이 커지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속도에 따른 크랙이 발생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낮게 해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기포 시공 후에 방통 하부 쪽이 이제 기포 콘크리트 아니에요? 기포 시공 후에 약 한 4일 정도 후에 방통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러나 한 10일 이상 이 정도 많이 경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가 되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다가 방통을 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방통 전에 기포층에다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혹시 드라이한 상태가 된다면 작업 전에 추가로 살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콘따구리. 이렇게 이제 방음제라든지 있고요. 위에 기포 타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일 정도 보통 됐을 때 엑셀 배관을 난방하고 거기에 충분히 기포 여기 이 바닥을 수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체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타설 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 몇 세대 정도를 샘플 테스트를 거쳐서 실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샘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여러 작업 변수들을 확인한 후에 리비전 해가지고 본 시공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기상 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 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용수 상태라든지 출고 현황, 예, 현장 내 작업성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일일 적정 작업량을 책정해야 되겠죠. 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벨 관리, 균일한 시공 두께, 그 다음에 크랙 방지제 첨가, 배합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오후 4시에 타설 종료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5도 이하에 예상된다고 하면 타설 작업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장 작업입니다. 미장 작업은 물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예, 조금 뒤에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5번 이상 밀실하게 미장 작업을 실시해서 균열, 그런 부분에 초기 균열을 방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1차 미장 바로 실시하죠. 그리고 약 한 1시간 후에 표면수 발생 시에 다시 2차 미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3차 미장을 하고요. 또 1시간 후에 4차 미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시간 후에 5차 미장을 실시해서 이렇게 보면 크랙이 거의 방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설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말씀드렸지만 직사광선이 바로 그 타설 면에 오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생포를 덮고 해야 되고요. 또 급격히 건조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양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은 유리창을 닫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없다면 방풍 시설을 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계획에 맞춘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 양생지에 주변 진동이라든지 충격, 유발을 철저히 통제해야 됩니다. 물론 진동의 여러 시험 데이터를 보면 약 한 3시간쯤에는 약간의 진동이 다짐을 줘가지고 유리하다고 구조물 편에서는 나와 있으나 대체로 구조물에 충격 주는 것은 많은 크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진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설 후에 2일째 정도 되는 것부터는 경화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충분한 물을 줘야 되는데요. 적어도 최소한 5일간 살수 양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실시할 때요. 보일러 난방 시에 온도에 따른 온도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급격히 가열하지 말고 천천히 보일러 난방을 온도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균열 예방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바깥에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통제 편말을 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